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일요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따까리죠. 이재명의 따까리 박찬대가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모레 1일까지 40역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이 그야말로 마지막 총공세에 나선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을 재개할 뿐만 아니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초선 의원들이 선언한 국무위원 전원 탄핵으로 연결시켜 나갈 그런 태세입니다. 반면 이재명은 SNS에 헌법재판관들의 고뇌와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신속한 결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점잖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뒤로는 김어준과 손잡고 강경 초선 의원들 모임인 더민주를 앞장세워서 국정을 볼모로 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험한 일은 따까리 코판대한테 모두 시키고 또 자기는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코판대는 이재명이 시킨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일까요? 그게 다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코판대의 행적을 보면 뚜렷한 지향점은 있어 보입니다. 철저하게 당내 강성 개딸들의 구미에 맞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대는 이재명이 시키니까 한다,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재명의 그늘을 벗어날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재명의 시다바리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자기 정치를 할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박찬대는 이재명이 잘 돼서 떠나거나 잘못돼서 떠나거나 어쨌건 이재명이 떠나고 나면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직에 있을 때 일찌감치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박찬대는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과 헌법재판소를 겨냥해서 연일 초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죠. 그런데 박찬대가 내놓는 메시지가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솔직히 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심지어 이재명의 변호인조차 이건 좀 심하다, 이렇게 지적한 줄탄핵을 내일 모레부터 시작할 그런 조짐입니다. 그래서 당과 이재명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자기의 선명성을 높이는데 마음이 더 급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이재명 차기 당대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강성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 분석이 아니라 민주당 비주류 척 한 인사의 분석입니다. 박찬대가 어제 탄핵 찬성 집회 폭망했죠. 완전히 폭망했는데 경찰 추산으로 한 10,00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 어쨌든 박찬대가 어제 그 폭망한 탄핵 찬성 집회에서 헌법재판관 8명을 3대 2대 3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렇게 분류하고는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세 재판관의 이름을 부르고 을사오적이 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렇습니다. 세 사람을 압박해서 탄핵 인용으로 돌리겠다는 압박이 아니라 저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그만 각자 갈 길을 가자, 뭐 이런 말이나 다름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런 압박을 듣고 누가 무슨 기분이 나서 생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미 결론은 나와 있고 40형만이 유일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찬대는 오늘도 무리수를 두고 나섰습니다. 한덕수 대행을 겨냥해서 내달 1일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까지 40역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대결심이란 게 지금 뭐 특별한 게 남아있을 만한 중대결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찬대가 얘기하는 중대결심은 국무위원들 줄탄핵이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내 초선 의원들은 원래는 오늘까지 결심하지 않으면 내일 할 일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박찬대가 이틀 시한을 연장한 것입니다. 이틀 후에는 한덕수 대행 탄핵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뭐 정상적인 경우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지금 국면 자체가 좀 워낙 막가는 국면입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내일이라도 탄핵안을 선고한다면 기각시킬 것 같은 그런 기류가 지금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대가 초선 탈레반들을 앞세워서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일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박찬대는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발언 강도를 봐서는 일단 탄핵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박찬대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재탄핵을 경고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김어준의 조정을 받은 초선 의원들이 이미 칼을 뽑아들어 놓았죠. 그래서 박찬대는 지금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탄핵안은 밀어붙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후폭풍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한 발 빼고 있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박찬대에게 모두 떠넘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지방을 돌면서 민생을 챙기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지금 가장 급한 사람은 이재명이죠.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리스크를 몰아내고 한숨 돌리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 국민적인 반감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 기록은 단 하루 만에 대법원으로 송부돼 버렸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소문으로는 정재호와 이해설, 서울고법 6-형사 6-2부 정재호와 이해설 두 판사에게 2대1로 밀려서 무죄를 선고했던 최은정 재판장이 화가 나서 소송 기록을 하루 만에 대법원으로 넘겨버리는 것으로 복수를 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어쨌거나 기록을 하루 만에 넘기는 일은 초유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재판 기록은 그렇게 해서 하루 만에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대법원 심리가 빠르면 내달 첫 주 혹은 둘째 주에도,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주나 또는 그 다음 주에도 이제 법원 심리 시작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재판은 완전 초고속으로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빠르면 5월 중이라도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633 선거법 633 원칙을 외쳐온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3개월은 절대 넘기지 않을 것이고, 빠른 선고가 가능한데도 3개월을 채울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개월 이내에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법조계의 한결같은 전망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이 지금 박찬대를 앞세워서 사실상의 내란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코판대 박찬대는 오늘 한대행에게 내일 모레까지로 시한을 정해서 압박하면서 한덕수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권한 대행이 아니라 아예 총리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대는 아울러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막고 내란 수괴 단죄를 방해하여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는 모든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쇄 탄핵이라는 내란을 시행할 태세입니다. 박찬대는 일문일답에서 4월 1일을 시한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1일은 국무회의가 예정된 날이고 한대행이 충분히 위헌 상황과 국정 혼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대행을 재탄핵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질문에는 그 이후에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고 말해서 재탄핵 불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줄탄핵을 통한 국무회의 마비에 대한 필요한 법안도 이미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선 마흔역 임명을 강제하고 또 문영배 이미선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률안을 무더기로 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일정 기간 동안 임명권자가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고, 헌법재판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을 임명권자로 명시하고 있고 또 임기를 6년으로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법안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당연히 거부권 행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국무회의를 마비시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국무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거부권 행사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대상을 규정하는 헌법 제89조에 보면 법률안 거부권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관행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왔을 뿐이지 꼭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국무회의를 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민주당은 억지를 부릴 것이고 또 밀어붙이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찬대 이 같은 탈레반식 밀어붙이기가 민주당이나 이재명에게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폭주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처절한 대가일 것입니다. 박찬대 혼자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심지어 이재명의 변호인인 김필성 변호사까지 줄탄핵은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내란죄 구성요소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국무위원들을 묻지도 않고 탄핵시켜서 국가 최고의 의결기관인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혀놓고 탄핵을 시작하는 것은 누가 봐도 국헌문란이고 내란입니다. 김 변호사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줄탄핵을 강행할 경우 검찰이 민주당 지도부를 내란죄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적어서 줄탄핵을 만류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실효성도 없고 내란죄 시비를 만들 수 있는 짓을 강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답답해서 헌법 시스템을 먼저 깨는 것은 윤석열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적어도 이쪽, 그러니까 야당이죠. 적어도 야당이 먼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 윤석열이 탄핵된 이유도 그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열받는다고 원하는 대로 안 간다고 먼저 헌정을 부정하고 실력 행사에 나선다면 결국 누가 손해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어쨌든 이 글이 논란이 되니까 김 변호사는 현재는 이 글을 비공개로 처리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변호인이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라면 대한민국 법조계 인사들 대부분이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박찬대가 줄탄핵을 밀어붙이게 될 경우 나라는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인데 모든 책임은 박찬대가 져야 됩니다. 내란 현행범이 되는데 박찬대 본인 말 맞다나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박찬대의 저런 터무니없는 행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빨리 탄핵 심판을 선고해야 됩니다. 어제 박찬대가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을 8명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재판관들을 분류하는 것을 보니 이미 4대4 내지 5대3 정도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의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없는 마당에 헌재는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내일이라도 선고 기일을 발표하고 즉각 탄핵 심판을 선고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